물, 치료의 핵심이다. 벤 길리지. 세 번째, 향후 수천 년을 위한 새로운 의학의 기초.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물이 지니고 있는 고형 성분 용질의 작용을 비롯하여 몸의 온갖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물이다. 그러한 패러다임의 교체는 의학의 기초에 새로운 지평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관심의 교체가 있을 때에 의학과 생화학을 포함한 미래의 모든 과학 분야에 근본적으로 달리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그러한 새로운 초점과 더불어 어떠한 과학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사고 구조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의학에서의 이러한 패러다임 교체에 대한 과학적 중요성을 검토하는 조감도이다. 그 심오한 결과가 일반 대중에게 미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지만 이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많은 질병 상태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치료법을 입증할 수 있다. 그에 따라 2003년 의학계 주류를 이루는 사고는 그 타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물의 일일 섭취량에 대한 심각한 관심을 보여야 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여기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한다. 날마다 물을 마셔야 하는 46가지 이유는 어떠한 것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할 경우에 처음에는 압박을 받던 일부 기관들이 끝내는 기능을 잃게 된다. 물은 에너지의 주 원천이다. 말하자면 인체의 현금 자금이다. 물은 체내 모든 세포의 내부의 전기적인 에너지와 자기적인 에너지를 생성하며 인체는 그로부터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다. 물은 세포 구조의 건축 설계에 있어서 강력 접착제 역할을 한다. 물은 DNA의 손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DNA의 회복 메커니즘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시킨다. 따라서 DNA의 변형률을 줄여준다. 물은 골수내 면역 체계의 효능을 크게 증강시키며 여기에는 암에 저항하는 효능도 포함된다. 골수는 면역 체계가 그것의 모든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곳이다. 물은 모든 음식과 비타민, 미네랄을 용해시키는 주요 용제이다. 음식물을 잘게 부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음식물의 대사와 소화 흡수에 이바지한다. 물은 음식물로 에너지를 바꾸게 되며 그 뒤에 잘게 부서진 음식물 조각들이 소화를 통해 이러한 에너지를 몸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수분이 없는 음식은 인체에 전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다. 물은 음식물에 함유된 필수 물질들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물은 체내의 모든 물질을 수송하는 데에 사용된다. 물은 폐 속에 산소를 모으는 데 있어 즉 결국 그의 효능을 증강시킨다. 물은 세포에 산소를 가져다 주면서 배기가스들을 수거한 뒤에 그것을 폐로 보내어 처리하게 한다. 물은 체내 각 부분에서 나온 독성 폐기물들을 깨끗이 수거하여 간과 신장으로 보내어 처리한다. 물은 관절 간극의 주요 윤활유이며 관절염과 요통을 예방한다. 물은 척추 디스크에서 충격 흡수 완충제로서 사용된다. 물은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최고의 완화제로서 변비를 예방한다. 물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준다. 물은 심장동맥과 뇌동맥에 폐색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물은 몸의 냉방 및 난방 시스템의 필수적이다. 물은 뇌의 모든 기능에 특히 생각하는 데에 힘과 전기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 물은 세로토닌, 혈청이나 혈소판, 뇌 속의 혈관 수축 물질을 비롯한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데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 물은 멜라토닌,
생체 리듬의 관여하는 호르몬을 비롯해서 뇌에 만들어지는 모든 호르몬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 물은 어린이나 어른의 주의력을 결핍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물은 주의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일의 능력을 높여준다. 물은 세상의 어떠한 음료수보다도 훌륭한 피로회복제로서 아무런 부작용도 없다. 물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물은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되찾아준다. 물은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젊음의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물은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며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 물은 눈을 맑고 빛나게 한다. 물은 녹내장을 예방한다. 물은 골수 내의 혈액 생산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결과적으로 백혈병과 림프종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물은 감염과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각 부분에서 면역 체계의 효능을 높이는 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이 순환하는 동안에 응고하지 않도록 예방해 준다. 물은 월경전의 통증과 폐경기의 위혈감을 완화시켜준다. 물과 심장박동은 혈액을 묽게 하고 출렁이게 함으로써 혈류의 침전을 막아준다. 인체는 물을 저장하지 않으므로 탈수가 일어나는 동안에 물을 끌어올 수 없다. 따라서 아침부터 수면 전까지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 탈수는 성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며 조루와 성욕 상실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물을 마시면 갈증 감각과 공복감이 구분된다. 체중을 줄이는 데에는 물 이상의 방법이 없다. 시간에 맞춰 물을 마시면 대단한 식이요법이 없이도 체중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배고픔을 느끼지만 사실상 단지 목이 마른 것일 뿐인 경우에 과식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탈수는 조직 간극의 독성 침절물이 가라앉게 되는 원인이 된다. 물은 임신 중에 입덧이 생기는 것을 줄여준다. 물은 마음과 몸의 기능을 통합시킨다. 그로 인해 목표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능력이 증강된다. 물은 노화에 따른 기억력 상실의 예방을 도와주며 알츠하이머 병과 다발경화증,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물은 카페인이나 알코올, 일부 약물에 대한 충동 등의 중독성 충동을 물리치도록 도와준다. 체내 수분의 주요 특성과 기능. 물은 체내의 빈 공간을 채우는 주요 대량 요소이다. 물은 혈구 순환을 위한 수송 수단이다. 물은 산소를 비롯하여 그 속에 융해되어 있는 물질들의 용제이다. 물은 세포의 고형 부분들을 함께 붙여주는 접착제이다. 얼음이 점착성을 효능을 가지고 있듯이 물도 세포막에서 끈끈해지는 경향이 있다. 물은 물체들을 결합하여 세포 주변의 막이나 보호벽을 형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뇌와 신경의 신경 전달 시스템은 신경 전체를 따라 길게 형성된 막 안팎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나트륨과 칼륨에 의존하고 있다. 고정되지 않고 자유로운 물은 세포막을 가로질러 마음대로 이동하면서 그러한 원소들의 작동 펌프를 돌릴 수 있다. 일부 원소의 작동 펌프는 전압 생성 펌프이다. 그러므로 신경 전달계의 효능은 신경 조직 내의 자유롭고 매인 곳 없는 물의 능력에 의존한다. 물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삼투성 충동 속에서 칼륨을 세포 속으로 억지로 집어넣고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 펌프 장치를 돌림으로써 에너지를 생성한다. 수력댐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물이 터빈을 돌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데노신 3인산 ATP 내의 모든 에너지 저장은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ATP는 세포의 작용에 요구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조리하기 위해
열을 발산하고 태우는 물질이다. 그 때문에 물이 체내 에너지 생성 시스템은 뇌의 에너지 원천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다. 물은 체내의 에너지와 삼투 평형을 조절하는 중앙 통제 장치이다. 물이 펌프 단백질을 회전시키면 나트륨과 칼륨은 펌프의 단백질에 붙어 발전기의 자석 역할을 한다. 이들 양이온 펌프의 급속한 회전에 의해 에너지가 생성되면 그 에너지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에너지 풀 뇌의 여러 여기저기에 각각 저장된다. 그러한 에너지 풀 가운데 하나가 ATP이다. 또 하나의 에너지 풀은 구아노신 3인산 GTP이다. 세 번째 시스템은 세포질 세망 내에 있으며 칼슘을 포획하여 가두어둔다. 갇혀있는 칼슘 두 단위씩에 대해 ATP 한 단위에 상당하는 에너지가 칼슘 원자 두 개의 결합 속에 저장된다. 서로 분리되어 방출되는 칼슘 두 단위씩에 대해 에너지 한 단위가 또한 방출된다.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칼슘을 가둬두는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인체의 뼈 구조가 이루어진다. 뼈는 몸의 기초, 발판인 동시에 금괴 보관소, 현금으로 금을 써서 보관하듯이인 셈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력전기 에너지의 공급이 감소되는 극심한 탈수가 있을 경우에 몸은 저축해 둔 에너지를 쓰기 위해 뼈라는 근거를 침탈하게 된다. 내가 지속적인 탈수를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애초에 물이 지닌 전기 에너지 생산 특성에 의해 생겨난 에너지 전환의 생성물이다. 인간을 포함하여 살아서 성장하는 모든 생물은 물을 통한 에너지 생성의 결과로서 살아있는 것이다. 인체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의 한 가지 주요 문제점은 수력발전 에너지에 대한 인체의 막대한 의존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포막에서 생산된 전기는 주변의 단백질들에게 힘을 행사하여 화학적 반응에 대비하도록 정렬시킨다. 몸이 완전히 소화되어 있을 경우에 혈액의 물 성분은 보통 94% 정도이다. 사실 적혈구는 유색의 헤모글로빈을 담고 있는 물 주머니이다.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인체의 세포 내부에 75% 정도의 물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포 내부와 외부의 수분 양의 차이로 인해 세포 내로의 물의 삼투 유입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포막에는 수십만 개의 전압 생성 펌프 장치가 있으며 그것들은 수력 발전댐에서 사용되는 터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세포막을 통과하여 흐르는 물은 이러한 펌프들을 회전시킨다. 이때 쏟아져 들어오는 물에 의해서 수력 에너지가 생성된다. 동시에 같은 공정의 일부로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원소들의 교환도 이루어진다. 오직 자유롭게 이리저리 이동할 수 있는 물만이 바로 우리가 마시는 그 물만이 세포막에서 수력 에너지를 생성해낼 수 있다. 한전 먼저 공급된 물은 원래 다른 일들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현재 묶여있는 위치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달려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물만을 가장 적합한 피로회복, 수력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음료로 여겨야 하는 이유이며 날마다 규칙적인 간격으로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이다. 에너지 원천으로서의 물의 장점은 아무리 많은 양이 남는다 해도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점이다. 물은 세포 내의 비축골을 가득 채우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세포의 독성 폐기 물들을 가지고 몸 밖으로 나온다. 결코 체내에 저장되지 않는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탓으로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 세포는 자신의 준비 에너지를 빼내어 소모하게 된다. 그리고 나면 물 대신 음식물을 통한 에너지 생성에 더욱 의존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몸은 지방을 저장하는 한편 단백질과 전분 보유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저장되어 있는 지방보다는 이러한 성분들을 분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37%의 미국인들이 심각한 과체중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의 몸은 지속적인 탈수 위기 관리 상태에 처해 있다.
가수분해, 물이 참여한 작용에 의해서 풀어주고 용해하고 분쇄하고 나누는 것을 라는 말은 물이 다른 물질의 대사에 관여하게 될 때 사용된다. 가수분해. 가수분해에 의존하는 활동에는 커다란 지방 분자를 작은 지방산 단위로 쪼개고 단백질을 각각의 아미노산으로 쪼개는 활동도 포함된다. 이들 아미노산은 개개의 단백질을 이루는 데 사용된 것들이다. 이러한 가수분해는 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들에 대한 가수분해가 끝나고 나면은 물의 가수분해 기능은 물 자체의 대사에 이바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 몸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물 자체를 먼저 가수분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고형의 음식들을 먹기에 앞서 먼저 몸속에 물부터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